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그 방송 찍기 전에 이거 잠깐 세수를 했는데 물이 좀 튀겼습니다. 좀 실칠맞게 좀 보기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박희석 기자와 함께 TBS 교통방송,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뭐 교통방송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더 맞다. 왜냐하면 이 교통방송 이 폐지 조례안 네. 이게 이 서울시 의회를 국민의힘이 사실상 장악을 했습니다. 네. 거의 그 의석을 보면 3분의 2를 국민의힘이 저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차지를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런 아주 근원적인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년 4월에 서울시정에 다시 복귀를 했고,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왜 저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찍어줬을까? 그리고 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서울시장에 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상 초유의 4선 민선 서울시장 이걸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오세훈을 찍었던 유권자들은 뭐 하려고 찍었을까? 뭐 가지각색일 겁니다. 뭐 부동산 문제도 있고 뭐 별 문제도 있을 텐데, 네. 아마 근데 소위 자기가 우파라고 자처하는, 아니면 뭔가 이 자유를 중시한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애국자를 자처하는 뭐 네. 별 다 있겠습니다만, 가장 공통적인 거는 저 TBS를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손을 봐야 교통방송을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손을 봐야 된다는 이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저 아주 불공정한 편향 방송, 거기에 서울 시민 세금이 들어간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어떤 각종 통계, 어떤 통계를 들이대도 저기는 자기들이 공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저기만큼 저기 뭡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언론 매체가 없습니다. 언론 그냥 매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론은 교통방송 우리가 언론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약간 네.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교통방송을 폐지한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에 복귀한 다음에 이런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서울시 의회에 들어간 그 서울시의원들, 이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낸 조례안이 네. 교통방송 폐지 조례안입니다. 네. 네. 근데 이게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게 가결이 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지금까지 줬던, 이게 교통방송이 연간 지출하는 비용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서울시에서 받는 돈이 한 300억, 400억 정도, 한 60 몇 %, 70% 가까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끊겠다? 안 된다. 너네가 그러니까 김어준이 하는 방송이 너무 편파적이니까 끊어버리겠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꾸 이런 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너네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돈 벌으면서 너네 하고 싶은 방송을 해라. 이겁니다. 왜 그거를 서울시민 방송 세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시대의 이 조류하고도 맞지 않다. 왜냐면 요새 누가 방송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물론 아직까지도 이 TV, 채널, 방송 이런 것들이 어떤 갖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안 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하려고 연간 300억, 400억 되는 서울 시민 돈을 저기다 쏟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폐지해야 된다. 네. 다만 그 유예 기간을 둬서 너네들 이거 준비를 해라. 요거였는데 이거를 오세훈 시장은 실행도 안 했고 이런 계획도 얘기한 바 없고 얘기한 게 뭐냐면 교육방송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교통방송, 네, 교육방송을 만들겠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뭐 요즘엔 내비게이션을 많이 키죠. 예. 그러면서 교통방송이 필요가 없죠.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으면 없애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또 왜 굳이 교육방송을 만드느냐.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영상을 그 지방선거 할 때쯤에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뭐라 했냐면 교육방송 EBS가 각종 명목으로 받는 국고 보조금이나 이런 게 시청자 수신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600억? 2,000억? 이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교육방송, 이름도 심지어 교육방송인데 그거 있는데 왜 서울시가 또 독자적으로 교육방송이란 걸 만드느냐 그겁니다. 교육방송 만들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가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요새 뭐 자기가 어떤 이런 학습하고자 하고 있는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나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이해찬 씨가 뭐 우리 집권 뭐 50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교육방송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 놨다고 칩시다. 근데 뭐 보수 성향의 서울시장이 평생을 하나요? 근데 그런 문제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겁니다. 그러면 보수 성향의 서울시장이 있으면 네. 저기 교육방송이 어떤 보수적 인사들로 채울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저 문제의 근원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 뭐 하려고 서울시에서 계속 세금으로 방송을 운영, 그 진행자 한 명 기용할 때마다 계속 논란이 생길 건 뻔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 어떤 사회적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데 그걸 방치를 하고 있느냐. 그걸 뭐 하려고 용도만 살짝 바꿔가지고 교육방송,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교육방송에는 솔직히 오세훈 시장하고 친한 사람들 안 꽂아 넣겠습니까? 저도 궁금한 게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교육방송을 한다는 게 이 지금 TBS에 고용돼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솔직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뭐랄까 의도치 않게 이런 그 편향 방송 이런 걸로 비판받는 거기에 가담을 한 사람, 무의식적으로 동조를 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주도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외 다수 구성원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폐지안을 보면은 조례안을 보면은 이 다 고용 승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 다른 사업소로 이렇게 보내거나, 왜냐하면 교통방송이 원래 박원순 저기 뭡니까 2017년인가 그 조례를 만들기 전까지는 서울시의 사업소였습니다. 사업소. 사업소였기 때문에 이 교통방송 직원들 다른 사업소로 보내면 됩니다. 그런 게 다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이 교육방송 전환이라는 이 주장이 솔직히 별로 설득력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두고두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좌파 세력들이 또 요걸 장악하면은 그렇죠. 저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교육의 문제, 교육 같은 뭐 교과서 같은 걸로도 막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놔둔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오세훈 시장의 속셈이 뭐냐, 의도가 뭐냐, 뭐 그렇게 대단한 뭔가 구상이 있어가지고 저걸 계속 방치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소위 차기 주자 대권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진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두고 역시 위장 우파다, 위장 보수다, 역시 이름도 까먹었네.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부류와 비슷한 바른정당 파다. 역시 어쩔 수가 없다. 역시 못 속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물론 그분들이 아주 극렬한 어떤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지만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 그 기사, 주제는 상관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등장하는 그 기사에 한번 댓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민심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댓글에 거의 상당수가 뭐냐면 그 교통방송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오세훈, 김어준 하나 어쩌지 못하는 오세훈이 뭘 하겠느냐, 저건 위장 우파다. 이런 얘기가 너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세훈의 화가 났다. 뭐 저런 시장이 다 있냐? 뭐 하려고 하면 서울시장 한다 그랬냐? 그거 아주 손쉬운 거 하나도 못하고, 아니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서울시의회는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난 국감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통방송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사실이다. 많이 편향돼 있다. 특정 정당 그중에서 특정 계파를 공개 지지한 사람, 그러니까 김어준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런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놓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꼬아서 했죠. 원래 합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러분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네들이 어떤 주파수도 사유제도 아니고 공공재 아닙니까? 그 공공재인 주파수를 이용해서 세금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그 방송 매체가 편향돼 있으면 되겠냐 그겁니다. 애초에 본분을 다하지 못한, 애초에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그 방송 매체에 세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서울시장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서울시의회가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저는 뭐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시의회와 입장을 달리한다. 자기는 시의회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이 조례안을 처리한 게 예.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다수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시의원들이 예.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고 가결을 시킨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맞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서울시장이 예. 그걸 막겠다. 아니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있습니다만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다. 아니, 그 생각은 음. 국민 대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오세훈 혼자만의 생각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가결을 말릴 거였으면 미리 이렇게 소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본회의 통과한 거는 15일, 11월 15일이고 오세훈이 그 국감에서 얘기한 거는 10월 12일.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자기가 한 달 정도 노력을 했음에도 만약에 노력을 했다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의원들은 서울시장의 얘기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한 관점에 따르면 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이 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조차 설득을 못했다. 그렇죠. 그런 리더십, 그런 설득력 갖고 네. 대체 어떤 시정을 펴나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정치권에 진입하지도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지율이 계속 1등 여권 주자권에서 1등을 기록하고 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인기 있는 이유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을 제가 뭐 언제 봤다고 제가 저도 본 적이 하겠습니다. 없어요. 다만 한동훈 장관이 인기를 얻는 이유를 한번 그냥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아주 상식적인 말을 국민의 이 마음에 쌓여있는 그런 불만들을 갖다가 찌르는 해석 그걸 갖다가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어떤 지금 현재 야당 정치인들의 이런 아주 궤변, 강변, 망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존에 이 오세훈을 위시한 소위 바른정당파, 개보신당파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명언 없는 사람들 그 주요 당직에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 사람도 지금 다 바른정당파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적절한 공격, 반격, 반론, 방어 이런 걸 못하고 항상 당하기만 했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단기 필마로 그 도전해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그 쟁쟁한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지 예상이 되긴 한데 어쨌든 쟁쟁한 그 사람들을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요런 게 인기 요인인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이 없다.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는 참 생각을 오래 한다, 깊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좌고 우면 또 더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 더 나쁘게 말하면 기회주의자 더 나쁘게 말하면 영혼이 없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왜 그 근거는 또 있습니다. 제가 이달에 기사를 썼지만 저번 주말에 광화문에서 소위 중고생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고 하는 그 단체가 그 무슨 뭐 김민 교수인가? 거기는 이제 촛불 행동이고 거기는 뭐 촛불 시민 전환 행동인가 뭐 어쩌고 거기는 삼각지에서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있습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고 여기에 서울시가 돈을 냈다. 권성동 의원이 그거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가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없고 우리는 그런 단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제가 취재한 결과 그건 거짓말이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가 그걸 분명히 지원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한테 올해에도 1,600만 원을 지원을 했다. 왜요? 명목은 뭐 코로나19 시대에 청소년 뭐 어쩌고 위한 사업 이런 명목으로 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1,600만 원, 1,600만 원. 근데 큰 돈이에요. 작년에도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도 보시고 나서 박원순이 저기 서울시장 할 때 줬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 할 때는 이 단체가 지원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단체 박원순 10년 동안 서울시민 세금이 민간단체 이런 어떤 친박원순, 친민주당, 친문재인, 친이재명 좌파 단체한테 흘러가는 걸 막겠다.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고 했고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외쳤던 오세훈이 시장이 되고 나서 이 단체가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 그겁니다. 이거 너무 많습니다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그 다음에 이 강북 노동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박원순 시장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네. 이 민노총이 이걸 민간 위탁을 받아가지고 네. 연간 운영비를 막 계속 받아 쓰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럼 오세훈이란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했다. 그럼 이런 것도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민간 위탁으로 서울시민 세금 1조 원이 나갔는데 참 이게 까보니까 문제가 많더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민노총이 이 노동복지관, 강북 노동복지관 요걸 갖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네. 얼마입니까 지금? 몇 억씩? 2022년 6억 4천만 원. 민노총한테 흘러가고 있다 그겁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바라고 오세훈을 찍었던 상당수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우파 국민들은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어디다가 대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대체 자기를 찍어준 사람들의 어떤 그 바람을 갖다가 네. 왜 이렇게 아는지 모르는지 왜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오지도 않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지율 18%를 기록하고 있을 때 이거는 이제 RN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11월 첫 주에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네. 18%인데 오세훈 사상 초유의 4선 서울시장 오세훈 10.8% 이겁니다. 두 자리네요. 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실 거는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 4선을 기록하고 지방선거 끝난 직후에 분명히 여권 주자 중에 1위였습니다. 네.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별 차이도 안 났었습니다. 네. 아마 그때 이재명 대표가 한 28%, 오세훈 서울시장이 24%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 떨어지면 자기 자업자득이다. 그 자업자득의 원인은 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됐다. 사실은. 물론 자기는 할 말이 많겠지만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인터뷰할 때도 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혼자 그렇게 생각하신 거겠죠. 저한테 그럽니다. 예. 그게 아닌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위장우파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기회주의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게 지금 뭐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박 기자한테 잘 들어봤는데 이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상황을.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그 RN서치의 차기 지지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38.3이 나왔습니다. 이 대장동 논란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 38.3은 대장동의 몸통 이재명 대표가 혹여나 대장동의 몸통이라도 상관없다. 아니면 몸통이라고 하는 거는 조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여기는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는데 여기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라는 분이 뭐 중고생 무슨 윤석열 퇴진 뭐 거기에 뭐 예산을 주고 그 사람이 직접 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그냥 있는 서울시 돈이 갔다. 네. 오세훈 서울시 돈이 갔다. 그러니까 그 단체. 그런 걸 한번 좀 꼼꼼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뭐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뭐 한 일은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뭘 했는지 알려진 바는 전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뭐 서울시의 더불어민주당이 뭐 110석 중에 102석인가 103석인가를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식물시장 아니냐 사실상 이렇게 항변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 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도 저는 시위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 자기의 생각이 어떤 그 자기를 찍어준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 방향이면은 생각을 수정할 줄 알고 또 어떤 그 사안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가는 이런 어떤 추진력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 지지층의 바람과는 반대되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 그런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의 앞날은 그렇게 밝지 않다. 지금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네. 앞날이 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오세훈 시장께서 혹시 뭐 방송 보신다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잘 좋은 길로 잘 나가시길 뭐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